그냥 착각했어.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전 나부 최고의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엄마처럼요. 재능? 두 이방인이 없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별대목을 훔쳐서 하늘로 날아올랐을 땐 기분이 좋아. 그때 네가 사고라도 났으면 천박사의 한가한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엄마를 군함비행사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최고점이었어요. 다들 근데 제가 몰래 시험 본 건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몰래 시험을 봤다고? 그때 내가 안 된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군함에 그리고 천재라는 말은 내 앞에서 꺼내지. 난 네가 왜 이해를 못하신 이 세상 누구든 군함비행사가 될 수 있지만 조타수의 딸만은 안 된다뇨?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날기 싫다고 저까지 묶어... 청해, 어디 가니? 미안, 면목이 없네. 정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 실수. 두 사람의 탓이 아니야. 내가 어공님의 사생활을 엿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일 뿐이야. 청해는 군함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말하자니 우습지만 풍요연합군 너희랑 오늘 두 사람을 초대한 건 열차를 더 사과의 의미로 다과를 준비했어. 별바다를 누비는 무명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 천박사 사람들이 어공님은 나부에서 손꼽히는 비행사고 정의의 운기군이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번에 활을 당기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이 업무도 바쁘실 텐데 저희니만 그럼 실망하겠는걸? 하늘은 이제 나한테... 저기 잠깐 구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난 성인식도... 이건 청해 너의 가족 문제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죠. 부모가 되면 완강해져. 바위를 움직이려면 그러니 오늘처럼 폭발하는 것보다 참을성 있게 혼자서도 잘... 사실 엄마가 말이 잘 안 통하는 내 별뗏목 장난감을 숨기고 항구에서 비행선을 세고 있는 날 끌고 와서 공부하라며 책상 앞에 앉혔지? 어떻게 해서 천박사에 매일 선야대로를 걸을 때마다 자유롭게 죄송해요. 배도 허전하네요. 오늘 난리를 쳤...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가 고급 다과를 대접했으니 나도... 이번 광고 담당자는 도착! 선준아... 아니야. 이것 봐. 소다두유. 맛이 조금 독특하긴 해도 내가 마셔볼게. 왜... 아니, 내가 열차에 막 올랐을 때 히메코가 내린 컵... 어때? 마실만해? 역시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건 못 마시겠으면 무리하지 마.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높은 곳에서 별빛목의 바다를 바라보며 솔직히 인생이 그래. 소다 두유를 열기 전까진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웰트 씨는 엄마랑 정말 다르시네요. 엄마는 엄마 말이 맞아요. 군함 비행사는 피곤하고 위험한 직업이죠. 그 꿈에 왜 그렇게 여우족의 돌잡이 풍습을 아세요? 옥조를 잡으면 점술가가 되고 검을 잡으면 전사가 되어 공을 세우. 아주 정확해. 엄마는 어렸을 때 별빛목을 잡았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뛰어난 비행 재능을 드러냈대. 엄마는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어. 혹 내가 엄마의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상상이 가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영웅이고 영웅의 이미지는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3차 풍요의 주민전쟁이 끝난 뒤로 지금까지 한 번 어렸을 땐 어깨 너머 배운 실력으로 별빛목을 그때 엄마 앞으로 끌려갔는데도 기뻐서 자랑했어요. 웃으면서 역시 우리 딸이라고 할 줄 알아. 저도 인정해요. 미성년자가 별빛목을 모는 건 부모는 아이가 위험해지는 걸 하지만 비행은 제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 방금 엄마의 비서인 서희 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절 구조할 때 회성항에서 엄마가 가지고 다니던 장식품을 서희 언니가 그걸 찾아서 엄마에게 돌려주고. 회성항에서 잃어버렸다고? 번거로울 텐데 바로 그거야. 너무 친절하시네요. 흉물과 싸울 때 난리가 났으니 엄마 그 장식품은 아마 이건 네 전문이군. 물론 뛰어난 전사이기도 하지만 잡동사니 속 눈에 안 띄는 새장이구나. 영수평원에 사는 새가 기억나네.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지만 새장에 가두면 얼마 못 살아서 길들일 수가 없는 새지. 하늘을 느껴본 새는 새장 속에서 살 수 없어. 이건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 이건 비행사가 별빛목 산실에 걸어. 어공님께서 소중히 여긴 물건. 아니요, 만약 어머님을 설득해달라는 거면 그건 좀 오해예요. 전 단지 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비행사.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경원 장군은 공무가 바쁘니 경원 장군님이요? 괜찮아. 어공님이 더 이상 날지 않는 이번 일은 우리가 직접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럼 부탁할게요. 이제 꺼야 해. 아니야. 착각했어. 두 사람은 이번에 어떤 일로 신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조타수 어공님에 대해 어공에 대해 별빛목을 몰고 구조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험에 빠진 천박사의 사무원을 두 이방인이 구해줬다고 들었네.
나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어공답지 않게 노발대발했다는 소문이 신책부까지 전해졌다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모녀의 일에 휘말린 건가? 어공님은 원래 뛰어난 비행사였는데 딸이 같은 길을 걷는 걸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대답해야 의미가 있지 않... 물론 자네들도 조타수 어공이 그 이유를 함구하고 있어 이곳에 온 것. 청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면 더 오래된 시절의 얘기는 어떤가? 비행사였던 어공에 대해 어떤 게 궁금하지? 이건 천궁의 사명의 성물이 아닌가? 이 성물은 지금까지 어공님이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에 있었는데 청해 아가씨가 잠깐 이걸로 어공님의 과거사와 더 이상 비행하지 않는 이유를 들으려고 했죠. 이 성물은 평범한 공예품이 아니라 피와 눈물의 증거라네. 다들 선주가 별바다를 순회한 일은 익히 알 테지. 하나, 풍요의 주민 전쟁은 잘 모를 걸세. 선주에서 흉물을 제거했을 때 풍요의 흉물 연합군도 전선을 뚫고 선주를 여러 번 30년 전에 요청과 방어 두 선주는 적에게 포위되었어. 연맹과 풍요의 주민의 기나긴 전쟁에서도 그 공중전은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할 수. 100만 군함 비행사는 아군의 몇 배나 되는 풍요의 흉물을 마주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 살아서 전장을 떠난 비행사는 10만이 안 됐. 그리고 이 불리한 전쟁의 말미에 천궁의 사명이 빛의 화살로 풍요의 흉물을 부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부가 항행을 이런 성물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천궁의 사명이 전장에서 남긴 잔화라네. 생존자들에게 거기엔 전우의 피, 잿더미가 된 적, 그리고 자신의 추억. 어공이 바로 그 전쟁의 생존자라네. 그리고 어공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체이는 타지에 묻혀 돌아오지 못했지.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조타수 어공의 비행을 멈춘 마음의 응어리는 내가 짐작할 수 없네. 오래된 과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어공과 체이는 생사를 함께한 절친이었으니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한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지만 청해는 과거의 일을 알 권리가 있다네. 그 과거가 청해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으니 이런 일로 장군의 시간을 천만에. 이건 그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인데 어찌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책부에 산처럼 쌓인 문서와 잦은 회의야말로 사소한 일이지. 그럼 저희는 별대목의 바다로 가서 청해를 왔구나. 엄마가 기분이 안 좋... 우리 엄마는 그렇게 무책임한... 닮은 점이 맞아요. 매번 싸우고 나면 둘 다 산책하러 나가요. 단지 각자 아무튼 겸은... 어공님께선 지금까진 저도 엄마에 관한 일을 알고 싶지만 엄마가 겪었던 일이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건 저도 대충... 그래. 어공님께서 비행을 그만두고 절친을 잃은 아픔이 떠올라서 제 비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내가 어공님의 생각을 단언할 순 없어. 웰트 씨의 말이 맞아요. 그 전에 확인 전에 엄마가 어떤 물건을 그 일기를 어디에... 조금은요. 근데 천박사의... 외부인이 천박사의 서류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야. 청해, 우린 같이 가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난 일이 좋다, 야근도 좋다. 난 일... 안명 씨는 엄격한...
이건 쓸 수 있어. 좋아. 아마 여기일 거예요. 이건 어공님이...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진짜 별거 없을걸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읽어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조타수님의 딸이 외부인을 데리고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다니. 이 손에 들린 건 뭐냐? 감히 어공님의 일기장을 봐. 그것도 어공님의 딸이랑 같이? 천공님이시... 안명씨, 화 좀 푸세요. 무슨 일인지는 대충 알겠군. 청혜야, 무슨 말인지 저도 다 알아요. 그 엄마가 천재비행사에서... 나도 여기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내게 직접 물어보렴. 그 성물은 내 기억에 그 전투가 무사히 끝난 건 천궁의 지금도 하늘을 그리워하고... 아마 체이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체이 아가씨 말이지. 그녀의 남편이 그래도 체이 씨의 죽음은 어공님에게 아주 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채희 씨의 유품은 어쨌든 괜찮아. 이건 나도 알아. 청이야, 네 엄마한테 오늘... 알겠어요. 어서 가거라. 우리 엄마가 사무용 책상에 보관... 이 사무용 책상의 책상 왼쪽 오른... 연이랑 개인적인 편... 하지만 우리 책상 왼쪽 오른... 화면이 있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하지만 우리 책상 왼쪽 오... 이 책자는... 그래서 난 엄마가 입양한 아이라는 거야? 이 채희 씨가... 내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이게... 내가 군함 비행사가... 비행사에게 동료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건 엄마는 동료를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또 다른 채희 씨가 나오는 건 맞고 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기를 한 번만 더 같이 가줄 수 있을... 괜찮아. 뭔가... 다 끝났어? 좀 어때? 알겠어. 그럼 근데... 네, 괜찮아요. 엄마는 기분이 나쁠 때 옥계의 문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산책해. 지금도 거기 있을 테니까. 엄마. 청해? 그리고 청해가 친절하게 별대목의 바다를 구경시켜줬어요. 돌아다니다 청해가 철이 없었어. 엄마! 됐어. 실은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 하지만 그래도... 망설이는 것 같군. 이럴...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역시 웨이트 아저씨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그럼 청해를 도와. 청해의 기억 속 어공님은... 하지만 이건 채희의 일기잖아? 알겠어, 청해야. 미안하지만 네 용서를 바라진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녀 사이... 나도 너처럼 하늘을 동경했단다. 별바다에서 외로운 배처럼 떠도는 걸 채희는 그런 사람이었어. 우린 어릴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천 곁에 있는 친구가 언제 돌아올... 하지만 그때... 오늘은 우주가... 이번엔 보리인의 주력 함대와 싸우러 가는 거니까. 왜? 출산 휴가로 1년 쉬었다고. 뭐래? 나랑 오랜만에 비행하는 거라고. 그래, 보고 싶었다. 채희, 네가 진짜...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힘들고 돈은 적. 다시 고르라고 해도 난 하늘을 느껴버렸거든. 정말 이상해. 200년을 살면서 그게 내가 채희와 채희야, 조금 고마워. 정말 행복해. 채희, 청해는 네 딸이야. 하고 싶은 고조대가 곧 올 거야. 눈 떠. 청해.
황해가 아직 널 기다리고 있다고. 광현도 죽었는데. 내가 활활 타오르는 별대목에서 기어나왔을 때 보인 건 피도 내가 본 하늘 중에 가장 아름다웠지만 견딜 수 없는 꿈속에서 난 그날 죽어. 엄마한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물러서지도 않을 거예요. 전 같은 길을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희생으로 선주 사람들의 행복을 바꿀 수 있다면. 넌 채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 그래서 네가 재능을 보일수록 난 두려웠지. 그거 아니? 그 잔인한 일들은 날 쓰러뜨리지 못했어. 하지만 채이를 그리고 수십만 전우를 빼앗은 그 전투에서 그건 천국. 그래, 천궁의 사명이 내린 하해와 같은 신의 은총은 일격에 그 흉물들을 쓰러뜨렸어. 천궁의 사명에게 적을 격파하는 게 그리도 쉬웠다면 에이언즈의 위력에 비하면 인간의 희생은 엄마. 하지만 내가 두렵다고 대신 결정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인생에 관여해서 미안하구나. 엄마로서 엄마. 내일은 함께 수속을 밟으러 가자꾸나. 넌 왕년의 나와 채이처럼 지상 근무부터 시작할 거야. 분명 뛰어난 군함 비행사가. 네? 정말인가요? 고마워요, 엄마. 네가 내 길을 걸을까봐, 채이의 길을 걸을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이게 얘기해보렴. 저 엄마랑 같이 비행해보고 싶어요. 아, 그건 안 되겠구나. 난 이제 왜요? 난 이미 하늘을 느껴버렸거든.